이 장면들 주의 깊게 봐.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우크라이나 오리키브 근처 도로를 혼자 걷고 있어. 그는 파괴된 다리잔해에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있어. 그리고 그는 푸틴 군인 중 드물게 무기를 내려놓고 말을 시작해. 그는 항복 중이야. 하지만 하늘의 드론이 모든 움직임과 말을 감시하고 있어. 게다가 너를 놀라게 할 디테일도 있어.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이 조종하는 러시아 드론이야. 살아남으려는 러시아 군인을 촬영 중이야. 이 병색에 곧 일어날 일은 정말 충격적이야.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훨씬 더 불안해. 러시아 군대 내부에서 뭔가가 부서졌고 푸틴조차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계속 시청해. 우리가 그 드론이 왜 거기 있었는지와 모든 세부사항을 설명해 줄 거야. 러시아 군인들은 생존하려 할 때 자군의 감시를 받는다. 우리는 이 전쟁의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이름은 아주 간단해. 나는 살고 싶다.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군정보부는 너무 단순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웹사이트, 텔레그램 챗봇, 24시간 운영되는 전화 상담 서비스가 있었지. 제안은 간단했어. 항복하고 싶은 러시아 군인들은 연락을 취해서 안전하게 항복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고 국제전쟁 협정에 따라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였지.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러시아 군인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스스로 포로가 되겠다고 신청하겠어?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거야. 그 사이트는 4,800만 번 이상 접속됐고 더 놀라운 점은 그중 3,200만 번 이 러시아 내부에서 접속된 거야. 러시아 군인과 시민들이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의미야. 전화 상담에는 26,000건 넘는 직접 요청이 있었어. 26,000명의 군인들이 전화, 메시지, 사이트를 통해 포로가 되고 싶다고 요청했지. 여기서 충격적인 건 항복 비율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고 전쟁 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야. 2025년 말까지 1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의 포로로 잡혔어. 그리고 2025년 안에 애만 2022년과 2023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했어. 전쟁에서 시간이 지나면 포로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이건 비정상적이야. 군대는 보통 적응하고 전술을 개선하고 규율을 강화하지.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 평상시에는 매주 60명에서 9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항복하지만 전투가 더 치열해질 때는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침투했을 때는 단 한 주에 350명이 항복했어. 그리고 2023년 6월부터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을 포로로 잡기 시작한 거야.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말할게. 러시아가 이 전쟁의 공격자야. 보통 공격 측이 더 많은 포로를 잡는데 전진 포위 철수 강요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은 반대야. 러시아 군인들은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방어군보다 더 많이 포로로 잡히고 있어. 이건 러시아의 전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더 심각한 건 러시아 군인들이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 이 군인들은 누구일까? 포로가 된 사람들 중 83%는 보병, 즉 실제로 최전선에서 드론, 포병, 지뢰와 맞서 싸우는 일반 병사들이야. 단지 13%만이 하사관이고 3%만이 장교야. 러시아는 장교들을 포로로 잡힐 수 있는 위치에 두지 않아. 그들은 일반 병사들을 고기 방패처럼 사용하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 약 7%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40개국에서 온 외국 용병들이야. 그리고 매주 2, 3명의 새로운 외국인 전투원이 발견되고 있어.
러시아는 왜 자국 전쟁이 아닌데도 수천 명 외국인을 모집해 희생시키는 걸까? 내가 진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22 새 청년 2집에서 친구들과 디스코드로 아르마 3를 즐겼어. 이 게임은 전략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현실적 군사 시뮬레이션이야. 그는 에일로바라는 사용자에게서 개인 메시지를 받아 대시 그 제안은 너무 좋아 보여. 나는 러시아에서 민간 보안 일을 하며 유럽 수준 급여, 시민권, 교육 기회도 제공받아. 그는 제안을 받아들여 케이프타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비행한다. 러시아에 도착하자 그는 몇 주간의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이후 루안스크 전선으로 보내져 유탄 발사기 보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2024년 10월 그는 전투 중에 사망했다. 그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조사 결과 러시아 모집책들이 군사게임 디스코드 서버에 침투해 전쟁 전술에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게이머만 위한 게 아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러시아가 알라부가 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여성들에게 환대업과 요리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할 기회를 약속하며 항공권, 숙소, 유럽 수준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도착 즉시 여권을 압수당했다. 호텔이 아니라 그들은 이란제 드론을 조립하는 공장으로 보내졌다.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드론이었다. 그들은 보호 장비 없이 유독 화학 물질을 다루며 일했고 감시 기숙사에서 외출이 금지된 채 지냈다. 러시아는 네팔, 인도, 쿠바 무기, 제조의 아프리카 여성들을 노예 노동에 동원했다. 수천 명이 요리사와 경비원으로 모집되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소총을 받고 최전선에 투입됐다. 그리고 2026년 1월 바닥을 보여주는 보고가 등장했다. 한 아프리카 출신 병사가 대전차 지뢰에 묶인 채 우크라이나 진지를 향해 달려가 벙커를 폭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들은 한 사람을 폭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는 또 다른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 중 약 4분의 1 이 속거나 강제로 징집됐다고 했습니다. 4명 중 1명은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는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 복무를 대가로 사면을 약속하며 감옥을 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모두 범죄자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감염된 부대라고 부르는 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핵,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군인들이 동원되어 전선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할 남성들이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요새화된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항복은 그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2024년 말까지 중앙군사구에서 2만 5천 명이 넘는 군인들이 그냥 부대를 떠났습니다. 2만 5천 명입니다. 우리는 전투 중에 포로가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서 사라진 군인들, 계속 싸우는 것보다 탈영병으로 간주되는 것을 선택한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선 지역에서는 상황이 중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12월의 보고서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동료들을 잡아먹을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참회서 말 그대로 굶주리고 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텔레비전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굶주림을 저질렀고 아무도 죽지 않을 거라 했지만 시계가 그를 쓰러뜨린 후 저질렀습니다. 2주 동안 신병 유입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보너스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450% 상승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일부 지역에서 3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제공했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금액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고 있고 군인들은 불구가 되거나 트라우마를 안고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많은 가족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명령을 거부하는 병사들을 처형하는데 이를 제로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실종자로 처리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100명 이상의 지휘관들이 부하 살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 드론 부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겠죠? 러시아군은 전선 뒤에 특별 부대를 배치했으며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후퇴하거나 항복하려는 병사를 사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 병력만으로 부족할 때는 드론을 사용합니다. 러시아 드론이 러시아 병사를 사냥하는 것이죠. 오레키브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병사는 파괴된 도로를 홀로 걷다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며 생존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촬영하던 러시아 드론은 다른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의 시작에서 본 장면이 나온 지 몇 초 후 그 드론이 발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도착하기 전 그 병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를 보호해야 할 군대가 직접 촬영한 그의 항복 장면은 결국 또 하나의 통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수천 명의 다른 러시아 군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출구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당신이 살아남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거나 멈추려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군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군사 위기가 아니라 체제 붕괴입니다. 군대가 자기 병사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잡으러 다녀야 하고 외국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그들을 희생양으로 내몰아야 하며 더 이상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감옥을 비우고 말기 환자들까지 징집해야 한다면 그것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오직 거짓말과 돈 그리고 공포로 유지되는 군대입니다. 2026년에 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의견이 궁금합니다. 당신은 러시아가 이 전략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기 아래 댓글에 당신의 답변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놓치지 않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